자, 그럼 오늘 해야 되는 걸 한번 보면요. 오늘은 무엇을 합니까? 보면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할 거고, 두 번째 결합의 무엇에 대해서 할 겁니까? 하면 종류에 대해서 볼 겁니다.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볼 것이고, 결합의 극성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결합의 극성이라고 할게요. 결합의 극성을 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엇을 볼 겁니까? 하면 루이스의 전자 점식하고 루이스 무엇에 대해서 볼 거다? 구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 복습 먼저 합니다. 복습 들어갈 테니까 봐주세요. 자, 분자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거기 줄 거예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줄 거 주세요. 그럼 거기 옆에다가 원자는 뭐고 원소는 뭔지 좀 적어주세요. 원자와 원소가 뭡니까? 분자가 나와 있으니까. 분자는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라면 원자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무엇이다? 입자예요, 입자. 그리고 원소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입니다. 정의.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의 정의를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라면 원자와 원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 자, 그럼 공유 결합 밑에 빈 공간 많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들어갑니다. 공유 결합은 뭐와 뭐 사이에 일어납니까? 그러면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예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무엇을 내놓습니까? 나도 전자를 내놓고 너도 전자를 내놓아서 무엇을 공유하는 거다? 전자쌍을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결합한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고 물으면 왜 공유결합을 합니까?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뭐 해지기 위해서?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공유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기와 숫자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해주면 돼요? 분자식이라고 해주면 돼요. 분자식. 분자식. 그럼 분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원자랑 분자가 작아서 분자의 모양을 알기 쉽게 원자의 종류와 수, 배열 상태를 나타내는 모형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분자 모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분자 모형입니다 하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분자 모형이 있고요. 여기에 산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산소와 수소가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산소만 두 개 이렇게 있는 아이도 있어요. 산소만 두 개 이렇게 있는 분자 모형도 있고요. 그 다음 산소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분자 모형에 수소가 와서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분자 모형이죠. 그럼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는 얘가 H2 수소 분자가 되고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했는 게 얘가 O2 산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산소 기체 분자. 그 다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했는 게 H2O 물 분자가 되고요. 그 다음 산소 두 개, 수소 두 개 결합했는 게 산소가 하나 더 과하게 붙었습니다. H2O2 과산화 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물이고 얘는 산소고 얘는 수소고 얘가 물이고 얘가 산소고 얘는 과산화 수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분자 모형입니다. 분자 모형. 분자 모형이고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그 다음 질소가 이렇게 있는데 수소가 이렇게 3개 와서 붙었어요. 질소가 있는데 수소가 3개 와서 붙었는 게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됩니다. 암모니아 기체. 그 다음 탄소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수소가 몇 개 와서 붙었어요? 4개 와서 붙었어요. 단일 결합이 4개가 되는 누가 됩니까? CH4 메테인이 됩니다. 메테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분자 모형이에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염소하고 수소하고 만나서 수소 하나에 염소 하나가 이렇게 와서 결합되어 있는 염화수소, HCl 염화수소. 이런 식으로 분자 모형을 나타냈어요. 그럼 어제 했는 걸 생각하면 수소는요, 공유전자쌍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산소는 공유전자쌍이 2개 있는 거고, 물도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그 다음 과산화수소는 공유전자쌍이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산화탄소 하나, 둘, 셋, 4개 있었고요. 암모니아 3개 있었고요. 메테인 4개 있었고요. 염화수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유전자쌍 했던 거 여러분이 한 번씩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워야 되는 전기 음성도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복습했으니까 전기 음성도 봅시다. 오늘 들어가는 거,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유결합이에요. 전기 음성도는 공유결합에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두 원자에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에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힘 크기를 뭐로 나타낸 거? 상대적인 것으로 나타낸 거.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큰지 비교해서 나타낸 값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정한 값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휘성이하고 누구하고 준혁이하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데 준혁이가 휘성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뭐하다? 좀 더 크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전기 음성도입니다. 되겠습니까?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이에요. 자, 공유전자쌍을 누가 더 센 힘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단위가 있다 없다? 전기 음성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단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전기 음성도의 기준을 뭐로 잡았습니까? 전기 음성도의 기준. 자, 전기 음성도의 기준을 미국의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큰 원소를 무엇으로 기준으로 하자?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하자 하고 나타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뭐로 하자? 플루오린. F. 플루오린으로 하고 이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의 상대적인 값을 4.0이라고 두자 하고 나옵니다. 그죠? 4.0이라고 정하면서 다른 원소의 상대적인 전기 음성도 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비교하면 됩니까? 숫자가 다 주어지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큰 거, 기준이 되는 플루오린, 그 다음에 산소, 질소, 탄소, 수소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나와줍니다. 그럼 전기 음성도의 크기에서 플루오린을 4.0으로 잡았으니까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가 4.0이고 산소는 3.5, 질소는 3.0, 탄소는 2.5, 수소는 2.1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값으로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자, 요런 식으로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나타내면 어떨 때 전기 음성도가 이렇게 커집니까? 전기 음성도의 크기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기 음성도가 커지려면 원자의 크기는 어때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크게 작용하려면 원자의 크기는 뭐 해야 돼요? 작을수록 좋아요. 원자의 크기가 작아야지만 원자 핵에서 공유 전자쌍까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강하게 작용해요. 20cm 떨어져 있는 아이보다 10cm 떨어져 있는 아이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10cm 떨어져 있는 아이보다 5cm 떨어져 있는 아이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리고 원자가 잡아당기는 핵 전하량 원자 핵의 전하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원자 핵의 무엇이 전하량 핵 전하량 유효핵 전하량이 클수록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면 커집니다.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져서 전기 음성도가 커집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런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종이를 한 장씩 드렸어요. 자,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을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술 공부 한 판 합니다. 2주기와 3주기. 길게 쓰세요. 길게. 가로로. 긴 쪽으로 써주세요. 자, 2주기 원소 갑니다. 2주기 원소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리튬이 있어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좀 써주세요. 2주기. 그 다음 좀 띄워요. 띄워서 3주기도 좀 써주세요. 3주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예, 2주기, 3주기. 희성아 해주세요. 자,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요. 3, 4, 5, 6, 7, 8, 9가 돼요. 그 다음 얘는요. 11번, 12번, 13, 14, 15, 16, 17이 됩니다. 그럼 얘는 2주기니까요. 크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리튬의 크기가 전자 주기가 2개 있어서 이 정도 크기가 된다라고 그려주십시오. 그럼 베릴륨은요. 2주기니까 전자가 2개, 전자 껍질이 2개 있으면서 얘보다 조금 작게 그려주십시오. 붕소는요. 전자 껍질이 2개면서 얘보다 조금 더 작게 그려주십시오. 그럼 탄소는요. 전자 껍질이 2개이면서 얘보다 좀 더 작게 그려주십시오. 그 다음 질소는요. 전자 껍질 2개입니다. 2주기니까. 그러면서 얘보다 좀 더 작게 그려주십시오. 산소는요. 전자 껍질 2개이면서 얘보다 더 작게 그려주십시오. 플루오린은 가장 작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원자 핵이요. 3, 4, 5, 6, 7, 8, 9번으로 가요. 자, 원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에 있는 공유 전자쌍까지 힘의 크기가 뭐 하겠어요? 원자에게 전하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 얘 그려줍니다. 얘는 3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3개이면서 얘보다 좀 더 크게 그려주시면 돼요. 전자 껍질이 3개니까 이렇게 3개를 그리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보다 크게. 그 다음 얘는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전자 껍질이 3개입니다. 전자 껍질이 3개이면서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얘 전자 껍질 3개입니다. 3개이면서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게 그려주시고요. 얘 전자 껍질 3개입니다.
전자 껍질 3개면서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게. 전자 껍질 3개입니다. 전자 껍질 3개면서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게. 그 다음 전자 껍질 3개입니다. 얘보다 커야 돼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게. 자, 그 다음 얘는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게입니다. 전자 껍질 3개이면서.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예. 그럼 양성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주기. 리베, 붕탄, 질산, 풀까지 갑니다. 같은 주기 남아, 알규, 인황, 영까지 가요.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크기가 점점점 뭐해져요?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작아진다는 거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요. 이렇게 갑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가 뭐해집니까? 작아져요. 그럼 원자 핵의 전하량이 뭐해지겠습니까? 커지겠죠. 원자 핵의 전하량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유효 핵 전하량이 증가합니다. 해서 전기 음성도가 뭐해집니까? 커집니다.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는 작아지고 원자 핵의 전하량, 유효 핵 전하량이 실제 원자핵에서 전자에 미치는 유효 핵 전하량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커집니다. 하지만 같은 족에서는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같은 족입니다. 얘는 같은 족이고요. 얘는 무엇이에요? 같은 주기예요. 옆으로 왔으니까. 옆으로 쭉 갔으니까 얘는 같은 주기일 때. 주기일 때 이렇게 되고요. 같은 족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자 번호가 커져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도 커집니다. 원자의 크기도 커졌어요. 원자의 크기가 커지니까 원자 핵의 무엇이 전하량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도 뭐해진다? 작아집니다 하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왜 원자의 크기가 커졌습니까? 같은 족에서. 같은 족에서 원자의 크기가 커진 이유는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이 되는 겁니다. 주기성. 그래서 한눈에 봅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져서 전기 음성도가 커지지만 같은 족에서는요. 똑같이 1족에 있는 같은 족. 자, 여기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원자의 크기가 증가하니까 전기 음성도가 작아집니다 하는 게 나와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주기. 같은 주기입니다. 주기일 때 전기 음성도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요. 주기일 때 전기 음성도는 2주기에 있는 아이의 전기 음성도 그래프가 여기에 3주기에 있는 아이의 전기 음성도 그래프보다 크면 돼요. 2주기에 있는 전기 음성도의 그래프가 3주기에 있는 아이보다 전기 음성도의 그래프가 더 큽니다. 같은 주기일 때는. 그럼 같은 족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와줘요. 같은 족일 때는. 자, 같은 족일 때는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같은 족일 때 17족과 1족을 비교하면 17족은요.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플루오린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뭐합니까? 보면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17족. 그 다음 1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면 거의 다 내려가요. 거의 다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 아주 낮은 1족이 됩니다. 1족. 그래서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고요.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 해집니까? 전기 음성도가 커집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2주기에 있는 아이가 3주기에 있는 아이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전기 음성도는 같은 주기일 때는 누가 더 크다고요? 2주기가. 2주기의 전기 음성도가 누구보다 크다? 3주기보다 큽니다. 3주기보다 2주기의 전기 음성도가 크고 족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7족이 1쪽보다 전기 음성도가 훨씬 더 뭐합니까? 크고 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얘는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는 뭐해집니까? 그러면 작아집니다 하는 걸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같은 주기일 때는 2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뭐해질수록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도 뭐해집니까?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복습해 주십시오. 됐죠? 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요. 전기 음성도 그래프가 주어지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해 주십시오. 한번 그렸는 거. 아, 같은 주기에서는 쭉 갈수록 작아졌다. 같은 주기에서는 쭉 갈수록 작아졌다. 원자의 크기가 작아져서 원자핵 전하량이 커지니까 전기 음성도가 커졌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서 원자의 크기가 커짐으로 전기 음성도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주기성을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죠? 그럼 우리 주기율표에서 봤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주기율표에서 봤다시피 요게 이제 주기율표를 한번 가지고 와서 볼게요. 전체적인 주기율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수소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탄생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헬륨도 있고 주기율표가 있는데 18쪽은 제외합니다. 전기 음성도에서 18쪽은 제외하고 17쪽까지 있을 때 요게 주기율표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뭐가 강해요? 금속성이 강하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무엇이 강합니까? 금속성이 강합니다. 금속성이 클 때 양이온이 되기 쉬울 때 전기 음성도는 뭐 합니까? 하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란슘이 0.7로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아요.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갈 때 무엇이 강합니까? 하면 비금속성이 강해지는데 여기에 있는 누구?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커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뭐해진다? 가장 커지고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전기 음성도 4.0으로 가장 크고 얘는 전기 음성도 얼마로 가장 작습니까? 0.7로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들은 전기 음성도가 작은 편이고 전기 음성도가 작다. 그 다음 얘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하고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하고 뭐 해주시면 돼요? 알아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전기 음성도 주기성에서 나와주는 전기 음성도입니다. 그럼 결합의 극성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전기 음성도. 자, 그럼 전기 음성도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고요. 칠판 지울 동안에 문제를 먼저 풀어주세요. 193쪽에 가서 핵심 체크 1, 2, 3번까지 좀 풀어주세요. 핵심 체크 193쪽에 1, 2, 3번 좀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결합의 극성 두 번째.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나와요.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쌍극자 모멘트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나오는데 쌍극자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쌍극자는 무엇입니까? 하고 나옵니다. 쌍극자라는 건 한 분자 안에서
분자 하나 안에서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예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두 전하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뭐 되어 있는 거? 분리되어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쌍극자라고 해요. 그럼 한 분자 안에서 이렇게 부호가 같고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플러스 전하량을 띄고 마이너스 전하량을 띄어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면서 두 전하가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뭐만큼? 결합 길이만큼. 결합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면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한 분자 안에서 그럼 예를 들게요.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소가 있으면 수소 분자가 되겠죠. 이 수소 분자 안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뭐합니까? 플러스를 띠는 전하량과 마이너스를 띠는 전하량이 뭐 되어 있는 거? 결합 길이만큼 뭐 되어 있는 겁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쌍극자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쌍극자 모멘트는 뭐예요? 하고 물으면 쌍극자 모멘트는요, 바로 이 두 전하량이 나타내는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얘는 크기와 방향을 가집니다. 결합의 극성 정도, 얼마나 결합이 극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하고 나타내는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갖다가 쌍극자 모멘트라 하고, 쌍극자 모멘트를 뭐라고 씁니까?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는요, 바로 전하량 곱하기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결합 길이가 돼요. 두 전하량 사이의 결합 길이가 됩니다. 하고 나와줘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M은 M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량 Q 곱하기 결합 길이 R이 돼요.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는요, 전하량의 단위가 쿨롬이에요. 쿨롬. 그 다음 길이의 단위가 M이라고 쓰고 미터예요. 쿨롬 곱하기 미터니까 D라고 쓰고 디바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디바이. 됐죠? 자, 그럼 우리는요, 쌤, 그럼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서 씁니까? 아니요. 여기에서는 전기 음성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0이냐 아니냐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입니까? 또는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결합의 극성과 연결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결합의 극성으로 가서 볼게요. 결합의 극성에서 나오는 종류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자,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을 비교를 해줍니다. 비교를 해주는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종류가 같은 원자라고 나와요. 종류가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을 때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종류가 같은이라고 나오는데 쌤은 반대로 쓸게요.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좀 바꿔서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쓴다?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할 때 같은 종류의 원자 사이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원자 사이에서 결합이 일어날 때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을 무극성 공유인데, 얘는 같은 종류의 원자 사이에서 극성 공유결합은 종류가 다른 원자라고 나오는데 그냥 쌤은 다른 종류의 원자라고 써줄게요. 얘가 같은 종류의 원자라면 얘는 어떤 종류입니까? 하면 다른 종류.
다른 종류의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을 가질 때 결합하는 겁니다. 그럼 무극성 공유 결합은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을 하다 보니까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친다, 안 치우친다? 공유 전자쌍에 치우침이 없습니다. 공유 전자쌍에 치우침이 뭐해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없고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에 무엇이 생깁니까? 그러면 치우침이 생겨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생깁니다. 많이는 아니지만요. 공유 전자쌍에 치우침이 생겨줍니다. 그럼 공유 전자쌍에 치우침이 생기지 않으니까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아요. 하지만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니까 무엇을 띈다고요? 부분적인 전하를 뭐 하게 된다? 띠게 돼요.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부분적인 전하를 가집니다. 자, 부분적인 전하를 가지고 가지지 않는 아이들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얘는요. 무극성 공유 결합은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으니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어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고요. 극성 공유 결합은 부분적인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에 무엇이 생깁니까? 그러면 차이가 생겨줍니다. 차이가 생겨줘요. 차이가 생겨주는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생깁니까? 하면 0.4에서 2.0 사이 정도로 생겨줍니다. 그리고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아이는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값이 무엇입니까? 하면 0이 돼요. 0.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됩니다. 하지만 극성 공유 결합을 띠는 아이들은 쌍극자 모멘트 값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이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아닙니다. 그런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에서 그 물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극성 공유 결합이 되고 그 물리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0입니다 하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됩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아이들은 주로 어떤 아이들입니까? 하면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무극성 분자의 공유 결합을 하는 아이들의 종류 중에서 많은 아이가 누구나 이원자 분자가 많습니다. 그럼 이원자 분자라는 건 어떤 거예요? 수소기체, 산소기체, 질소기체, 염소기체, 그 다음 플루오린 기체, 브로민, 그 다음 아이오딘 이런 식으로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아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원자 분자라고 해줍니다. 그럼 극성 공유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는 누구예요? 하고 보면 H2O, 물. 그 다음 플루오리나 수소. 자, 수소와 17쪽이 결합했는 플루오리나 수소, 염화수소,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하면 암모니아. 단일 결합이 3개 있는 암모니아, 4개 있는 메테인 이런 애들도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극성 공유 결합에 들어가줍니다. 자, 그 다음 얘 일산화질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삼염화 붕소도 들어가줍니다. BCl3 이런 아이도 들어가줘요. 자, 요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무엇이 됩니까? 하면 등등등 들어가면서 극성 공유 결합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과 극성 공유 결합을 요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두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얘를 써먹기 위해서 먼저 쌍극자 모멘트를 먼저 설명해 준 거예요.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거. 그럼 이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결합의 극성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나오는 I. 별 3개 달고요. 결합의
극성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건데 결합의 종류를 봅니다. 결합의 종류를 무엇에 따라서 볼 겁니까? 그러면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결합의 종류를 보면 결합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 이렇게 나와줘요. 그럼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 그리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렇게 나와줘요. 그럼 어떤 결합입니까? 전기 음성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 전기 음성도를 한번 써볼게요.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플루오린, 산소, 질소, 탄소, 수소. 그럼 얘가 전기 음성도가 4.0, 얘가 3.5, 얘가 3.0, 얘가 2.5, 얘가 2.1. 대충 이렇게 돼요. 전기 음성도가. 그럼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 아이들의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보고 나서 여기에다 들어갑니다. 차이가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수소하고 수소가 결합했어요. 수소기체. 자, 수소가 나도 전자 하나 내놓고 너도 전자 하나 내놓아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이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요? 얘도 전기 음성도가 2.1, 얘도 전기 음성도가 2.1이니까 이거를 빼줬을 때 차이가 뭐가 된다? 0이 돼요. 그럼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산소가 있어요. 나도 전자 2개, 너도 전자 2개. 그런데 산소의 전기 음성도는 3.5, 3.5예요. 그럼 전기 음성도가 똑같으니까 차이가 뭐예요? 0이에요. 이렇게 결합한 아이들,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는 아이들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해줍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무극성, 극성을 띠지 않는 무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그럼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 내놓고 너 하나 내놓았는데 여기 플루오린이 왔어요. 그럼 플루오린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서 나도 하나, 너도 하나 내놓은 단일 결합인데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2.1이고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가 4.0이에요. 그럼 이거 빼주면 차이가 4에서 2.1 뺐으니까 1.9 정도 나요. 차이가 있네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물이 있습니다. 자, H. 여기에서 수소가 하나 내놓고요. 여기에 누가 옵니까? 그러면 산소가요. 산소가 하나 내놓아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돼 있고요. 여기에 있으면 수소가 또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남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는데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2.1이고요. 산소의 전기 음성도는 3.5래요. 그럼 요거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1.4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극성 공유 결합. 이 극성 공유 결합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는요. 약 0.4에서 2 사이 정도 나야 돼요. 2 사이. 그러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하고 나오면 이거예요. 리튬이 전자 이렇게 하나 내놓아요. 그럼 플루오린이 전자를 하나 내놓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리튬은요. 전기 음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얘는 1.0 정도 돼요. 플루오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면 4.0이에요. 그럼 이거 빼주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3이 나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때는 이 전자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플루오린이 리튬의 전자를 아예 빼앗아가요. 그래서 리튬은 전자를 잃고요. 플루오린은 전자를 얻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2 이상으로 매우 클 때는 아예 전자를 빼앗아가는 무슨 결합이 일어납니까? 하고 보면 이온 결합이 일어납니다.
얘는 이온 결합이 돼요. 공유 결합이 아니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아예 크면 이온 결합이 됩니다. 이 차이가 뭐 이상일 때 차이가 2 이상이 되면 아예 전자를 빼앗아갑니다. 전자가 이동해버리는 무슨 결합이 된다? 이온 결합이 됩니다 하고 나와줘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무극성 공유 결합.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데 0.4에서 2 사이에요. 극성 공유 결합.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커서 2 이상으로 매우 커서 전자를 아예 빼앗아 갑니다. 이온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음성도 차이 값입니다. 값이 요 정도 차이 났을 때 결합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동등한 전자, 동등한 경우고 동등하지 않은 경우고 얘는 아예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다는 건 무극성 공유 결합은 어떻게 결합했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전자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무극성 공유 결합은 동등한 전자를 동등하게 전자를 공유합니다. 동등한 전자 공유. 그 다음 얘는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전기 음성도가 큰 아이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요. 부분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아이가 플러스를 띱니다. 그래서 동등하지 않는 전자 공유라고 보면 돼요. 않는 전자를 공유합니다. 전자를 공유해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면 부분적인 전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수소하고 플루오린 사이에서 전기 음성도가 플루오린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전기 음성도가 더 큰 플루오린, 간단하게 적으면 수소와 누가 결합했다고요? 수소하고 이렇게 플루오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그럼 얘가 전기 음성도가 2.1이고 얘가 전기 음성도가 4.0이면 전기 음성도가 큰 플루오린이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를 떼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 전기 음성도가 작은 수소가 델타 플러스를 띱니다. 숫자 8을 쓰다가 들 써준 게 델타예요. 변화량. 그리고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띱니다. 전기 음성도가 크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니까 동등하지 않는 전자 공유가 되고 얘는 무엇이에요? 공유가 아니에요. 공유가 아니에요. 전자가 아예 뭐 해버렸다? 전자가 이동해버렸어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전자가 아예 이동해버린 이온 결합이 되어줍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결합의 종류에서 뭐 해줄 수 있으면 돼요? 비교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 차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쉬워요. 물리적인 양을 나타내는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 표시는요, 화살표로 나타내면 돼요. 전기 음성도가 작은 곳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기 음성도가 뭐한 쪽에서 작은 쪽에서 전기 음성도가 뭐한 쪽으로 큰 쪽으로 화살표로 나타내면 돼요. 자,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작용해요 하고 여기에 짝대기 하나 떠주면 돼요. 화살표에 짝대기 하나.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볼게요.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양옆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산화탄소. 자, 쌍극자 모멘트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 다음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산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양옆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쌍극자 모멘트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 다음 여기에 질소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곰발바닥처럼 수소가 이렇게 3개 붙어 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 다음에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 누가 있다고요? 탄소 주위에 수소가 이렇게 4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쌍극자 모멘트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탄소 같은 경우 2.5래요. 전기 음성도가. 자, 탄소는 전기 음성도가 2.5라고 되어 있고요.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3.5, 3.5래요.
자, 수소는요 2.1, 2.1이고요. 산소는 3.5래요. 자, 여기 질소는요 전기 음성도가 3.0이고 수소는 2.1, 2.1, 2.1이래요. 탄소는 전기 음성도가 2.5고요. 수소는 전부 다 2.1이라고 되어 있어요. 2.1 전기 음성도. 자, 그럼 전기 음성도가 작은 데서 큰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탄소가 산소보다 작죠? 그럼 탄소에서 산소로 전기 음성도가 작용해요. 탄소에서 산소로 전기 음성도가 작용해요. 수소가 산소보다 맞죠? 수소에서 산소로 전기 음성도가 작용해요. 수소에서 산소로 전기 음성도가 작용해요. 그 다음 질소가 수소보다 큽니다. 그럼 수소에서 질소로, 수소에서 질소로, 수소에서 질소로. 그 다음 수소보다 탄소가 더 크네요. 탄소 나오면은 수소에서 탄소로, 수소에서 탄소로, 수소에서 탄소로, 수소에서 탄소로 작용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요거 한번 나타내 보세요. 사이하나 수소. H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C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질소가 있어요. HCN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아이의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얘는 2.1이고요. 얘는 2.5고요. 얘는요 3.0이래요. 그럼 이렇게 가면 돼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래요. 2.1은 2.5보다 작아요. 그럼 수소에서 탄소로 가면 돼요. 탄소는요 2.5는 3.0보다 작아요. 그럼 탄소에서 질소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옆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핵심 체크만. 자, 그럼 아까부터 풀으라 있는 거 볼게요. 공유 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을 전기 음성도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뭐예요? 원자의 핵전하량인 유효 핵전하가 증가합니다. 유효 핵전하. 원자의 핵전하량인 유효 핵전하가 증가해요. 원자 핵에서 원자과 전자까지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힘인 유효 핵전하. 이게 원자 핵에서 작용하는 핵전하량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뭐합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유효 핵전하가 증가해서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그죠? 그 다음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누가 커졌어요? 원자 반지름이 커졌죠. 원자 반지름이 커짐으로 전기 음성도가 대체로 작아집니다. 전자 껍질이 많아졌으니까. 그 다음 종류가 같은인데 쌤 반대로 한다 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는 무슨 결합이다? 무극성.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요. 다른 종류.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할 때는 뭐가 된다? 극성 공유 결합이 됩니다. 그죠? 같은 종류는 무극성, 다른 종류는 뭐라고요? 극성. 같은 종류는 무극성, 다른 종류는 극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다. 거의 없어요. 0이에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뭐가 되면 돼요? 무극성 공유 결합.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되면 돼요? 극성 공유 결합.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이온. 자,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 쌍극자 모멘트라 하는데 쌍극자 모멘트가 0이면은 무극성이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면서 값을 가지면 극성이 되는 겁니다. 극성. 됐죠?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나와주는데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두 원자의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 거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했습니다. 전하량과 거리의 곱. 이 거리의 곱이 결합 길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결합 길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번부터 봅니다.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에 대한 설명의 OX예요.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 맞죠? O. 4.0으로 가장 큽니다.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데 같은 족은 아니라 했죠. 그래서 같은 족 때문에 안 돼요. X. 자, 결합한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나죠. 크게. 작게가 아니고 크게. 크게로 고쳐주시고 X.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띈다는 거. 음전하라고 해주시고 X. 그 다음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죠. O. 그 다음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것, 즉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아이는 극성 공유 결합이 됩니다. O. 자, 그 다음에 표 보세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 값이 주어졌어요. 그럼 두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크려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뭐한 아이를 찾아라? 가장 큰 아이. 그럼 플루오린 또 누구하고 누가 결합해야지? 가장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커요. 그렇죠. 수소. 그래서 수소와 플루오린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럼 3번 한번 보세요. 극성 공유 결합은 다른 종류의 원자. 무극성 공유 결합은 같은 종류의 원자니까 극성으로 결합하는 아이는 누가 되겠어요? 극성은 다른 종류야.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은 또 그렇죠. 그래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극성 공유 결합이 되고 무극성은요 이원자 분자니까 누가 되겠어요? 그래요. 산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보세요. 수소하고 염소는 서로 다른 종류죠. 서로 다른 종류인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있어요. 부분적인 전하를 떼요. 그럼 여기 봐봐. 칠판 봐봐. 다른 종류의 전하인데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어요.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그럼 얘는 무슨 결합이다? 예, 그럼 염화수소한테 적어줍니다. 염화수소한테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그림에다 적어요. 준혁아. 자, 그 다음에 수소는요. 여기에 있네요. 이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아이 수소는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무극성 분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무극성 공유 결합.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뭐가 되겠어요? 아예 전자가 이동한 거예요. 나트륨은 전자를 잃었습니다. Na 플러스가 된 거고요. 염소는 전자를 얻었어요.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 쌤 왜요? 얘는요 전기 음성도가 3.0이고요. 얘는 전기 음성도가 0.9예요. 그럼 이거만큼 빼주면 얼마 나온다? 2.1이 나와요. 2 이상이니까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됐죠? 자, 그래서 4번으로 갑니다. 수소하고 염소 중에서 전기 음성도는 누가 더 크다? 수소하고 염소 중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하면 염소는요. 플루오린 밑에 있어서 3.0이에요. 그래서 염소가 더 큽니다. 또는 그림에서 봤을 때 부분적인 전하가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쌍극자 모멘트는요. 누가 더 커요? 0인 아이가 더 커요? 0이 아닌 아이가 더 커요? 0이 커요? 0이 아닌 아이가 커요? 0이 아닌 나이가 더 크죠.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이 무극성 공유 결합보다 더 크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크다? 가가 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은 값밖에 없어요. 다는 이온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 지우세요. 그 다음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아이는 수소 기체인 납밖에 없죠. 그 다음 결합의 극성은 가, 극성 공유 결합이 나, 무극성 결합보다 더 크다. 맞죠? 그 다음 나트륨의 전기 음성도 적어줍니다. 0.9. 염소의 전기 음성도 적어줍니다. 3.0. 그럼 나트륨의 전기 음성도보다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표현이 잘못됩니다. 나트륨의 전기 음성도는 염소보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작다. 그래서 X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럼 루이스 전자 점식하고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은 무엇입니까? 하고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은 전자, 공유 전자쌍이든 이런 것들을 전자를 갖다 점으로 나타내는데 무엇을 점으로 나타냅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자과 전자를 뭐로 나타낸다?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냅니다.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게 루이스 전자 점식입니다. 모든 원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점으로 나타낸다?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걸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한다면 루이스 구조는 뭐예요? 하고 물어요. 루이스 구조는요. 공유결합을 무엇으로 나타낸다?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결합선.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쌍을 갖다가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걸 루이스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 점식은 원자과 전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종이 줬죠? 수소부터 한번 나타내 볼게요. 루이스 전자 점식. 루이스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수소 같은 경우 오비탈 한번 볼게요. 수소는요. 1s예요. 1s의 1이에요. 1s의 1이니까 첫 번째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얘를 전자 점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이렇게 점 하나로 찍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 하나로 찍는 걸 갖다가 우리는 홀전자라고 해주면 돼요. 홀전자. 홀전자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홀전자가 무엇에 참여한다? 공유결합에 참여합니다. 홀전자 이렇게 점 하나 찍어주는 걸 홀전자라고 이 홀전자가 무엇에 참여한다고요? 공유결합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헬륨을 볼게요. 헬륨은요. 1s에 2예요. 2면서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고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헬륨은 원자과 전자가 있다 없다? 없죠. 헬륨은 몇 쪽이에요? 18쪽의 2번 원소입니다. 18쪽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없습니다. 제로예요. 그래서 얘는요. 헬륨 18쪽 비활성 기체는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18쪽에 있는 것은. 그럼 헬륨뿐만 아니라 네온, 아르곤 얘들도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안 나타내요.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니까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18쪽은. 그래서 한 번 더 본 거고요. 3번에 있는 리튬 한번 볼게요. 3번에 있는 리튬은 1s에 2, 2s에 1이에요. 그럼 얘는 오비탈 네모 상자가 2개 있고요. 첫 번째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하나 들어가면서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하면 하나예요. 홀전자가 하나.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럼 5번이 붕소를 한번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1번, 2번, 5번 이렇게 갑니다. 5번인 붕소의 오비탈을 한번 나타내봐요. 자, 그럼 얘는 1s에 2, 2s에 2, 2p에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s 오비탈, p 오비탈 이렇게 3개 들어갑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입니까?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게 원자과 전자수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궁소는요. 홀전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홀전자가 3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누구를 나타내 봅니까? 그러면 7번의 질소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7번의 질소. 오비탈.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1s에 2, 2s에 2, 2p에 3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맞죠? 자, 이렇게 써주면 만약에 오비탈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오비탈, 두 번째 오비탈에 ES하고 EP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개예요.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원자과 전자가 무엇입니까? 얘가 원자과 전자예요.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다? 5개 가지고 있네요. 그럼 질소 같은 경우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상하 좌우로 홀전자를 먼저 나타내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5번째부터 짝을 이루면 돼요. 5.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됐죠? 됐어요? 다른 데 붙여도 돼요. 자, 그럼 8번 산소하고요. 9번 플루오린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갈게요. 설명. 원자과 전자를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확인 한번 할게요. 1s에 2, 2s에 2. 얘는 2p에 4가 되면 되죠. 그럼 1s, 2s, 2p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산소는요. 상하 좌우에 하나씩 먼저 찍어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이렇게 찍어도 되고 5, 6 찍어도 돼요. 요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요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있다면 쌍을 이루지 않고 한 개씩 있는 전자를 뭐라고 보면 돼요? 홀전자. 그럼 쌍을 이루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쌍을 이루지 않고 있는 아이를 홀전자라고 보면 이 홀전자가 무엇에 참여한다?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겁니다. 화학결합에 참여한다. 누가? 홀전자가. 누가요? 홀전자가 무엇에 참여한다고요? 화학결합에 참여합니다.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애는 누구다? 홀전자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9번은요. 1s에 2, 2s에 2, 2p에 5개가 돼요. 그럼 원자과 전자수 얘는 6개였고요. 얘는 7개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자, 그럼 첫 번째 오비탈, 두 번째 오비탈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p 오비탈까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 그럼 얘는 홀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원자과 전자에 홀전자, 플루오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그럼 홀전자가 몇 개 존재한다? 얘는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홀전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으면 결합에 참여합니다. 결합에 참여해서 나와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봅니까? 그럼 우리 아까 배웠던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번 볼게요. 무극성 공유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로 플루오린 부채 F2. F2를 한번 나타내보고요. 그 다음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에 무엇을 한번 나타내 볼 겁니까? 하고 물으면 H2O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됐죠? 되겠어요? 자, 그럼 플루오린 갑니다. 원자과 전자 몇 개 있다고요? 플루오린은 7개. 7개 있습니다. 그럼 그려주세요. 플루오린 하나, 둘, 셋, 넷. 상하좌우로 먼저 홀전자를 먼저 그리고요. 5, 6, 7개. 그럼 여기에 플루오린 또 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요렇게 그려요. 그럼 너랑 나랑 전자를 한 쌍 공유하겠죠. 그쵸? 한 쌍 공유합니다. 그럼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다? 1개예요. 공유 전자쌍이 1개이고요. 그 다음 한쪽 원소에서 쌍을 이루면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얘는 6개 있습니다. 이게 전자를 점으로 찍은 거. 점인데 셈이 동그라미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응. 여기 지금 공유 전자쌍이 1개라고 했잖아요. 야. 그러니까 뭐 F 2개, 플루린 2개잖아. 응. 동그라미 이렇게 겹쳐서 하면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돼요. 자, 요거를 갖다가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내려고 바로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연결해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플루오린과 플루오린이 단일 결합 하나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5, 6 하나, 둘, 셋, 넷, 5, 6 있으면 공유 전자쌍 하나에 비공유 전자쌍 6개 있습니다. 요렇게 나타내도 되고 루이스 구조식으로 또는 쌤 옆에 있는 점 찍기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도 돼요? F. 단일 결합이 하나 있구나. 요렇게 나타내도 돼요. 이렇게 전자 점식보다 더 간단하게 공유 결합을 선으로 나타내는 게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물 한번 볼게요. 물 같은 경우도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5, 6개 있어요. 그럼 여기에 수소가 옵니다. 하나. 여기에 수소가 와요.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수소가 와서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럼 공유결합이 하나, 둘. 공유결합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공유결합이 2개 있는데 얘는 단일결합이 2개예요. 그 다음 비공유 전자쌍도 몇 개 있어요? 똑같아요. 공유 결합을 하는 아이도 2개 있고 비공유 결합을 하는 아이, 그런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할게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2개가 됩니다. 공유 전자쌍이 2개. 비공유 전자쌍도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비공유 전자쌍도 2개가 됩니다. 2개 있는데 얘를 루이스 뭐로 나타낸다? 구조식으로 나타내요. 그럼 이렇게 나타내요. 첫 번째, 비공유 전자쌍 나타내고 수소입니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쌤 저는 이거 귀찮아요. 그럼 산소를 이렇게 쓰고 수소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간단하게 결합을 나타내는 것을 루이스 구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다 나타내는 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고, 공유 결합을 선으로 나타내는 게 루이스 구조입니다. 하고 나와줘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극성 공유 결합과 극성 공유 결합을 이렇게 나타낸다면 얘를 지나서 전기 음송도가 너무 큰 이온 결합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요,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온 결합은 결합선이 있다 없다? 없어요. 루이스 구조로는 못 나타내요. 루이스 구조는 공유 결합만 선으로 나타내니까. 그럼 이온 결합은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내자고 약속했어요. 양이온이 될 때는요, 이른 전자수를 대가로, 커다란 가로를 대가로라고 해요. 대가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로 오른쪽 위에다가 나타냅니다. 오른쪽 위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나트륨이 뭐 합니까? 전자를 잃어요. 이 전자를 잃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나트륨을 대가로에 쓰고 플러스 전자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쓰자는 거야. 그럼 마그네슘이 있어요. 자,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2개 있어요.
두 개 있으면 얘가 전자를 두 개 잃으면 마그네슘하고 대가로 오른쪽 위에다 2 플러스 쓰고 전자 두 개를 잃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자는 거예요. 양이온은. 그죠? 양이온은 이렇게 나타냅시다 하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음이온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고 나옵니다. 음이온이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음이온의 대표로 플루오린을 한번 볼게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있는 플루오린이 전자를 하나 받아서 무엇이 됩니까? 하고 물으면 대가로 안에 플루오린이 전자를 받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돼요. 8개를 다 표시하고 마이너스라고 나타내자 이겁니다. 그럼 8개의 전자를 다 나타냈으니까 음이온은 원자과 전자수가 뭐가 된다? 원자과 전자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원자과 전자가 0이 되게끔. 그럼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산소 볼게요. 산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그럼 얘가 전자 2개를 받아요. 전자 2개를 받으면 산소가 대가로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가지면서 2 많이 납니다. 이렇게 써주자는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 그럼 얘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면 나트륨하고 뭐가 있어요? 염소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마그네슘하고 산소하고 결합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마그네슘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었고요. 산소는요. 5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하고 2 많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냅시다 하는 거예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18쪽 비활성 기체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홀전자, 하나인 전자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요. 쌍을 이룬 전자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쌍을 이룬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이라 하고 결합에 참여하는 홀전자가 결합에 참여해서 공유 전자쌍이 되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무엇을 묻습니까? 문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얘를 잠시 지우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X라는 아이가 있어요. X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고 Y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왔대요. 여기 Y라는 녀석이 왔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왔대요. X, Y라고 문제가 나와요. 자, 요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전기 음성도는 Y가 X보다 더 커요.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무엇을 묻는가 하면 공유 전자쌍은 몇 개입니까? 문제 적어놓고 여러분들 답 한번 해봐요. 그 다음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입니까? 그 다음에 얘는 결합의 종류는 단일 결합입니까? 이중 결합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결합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결합의 종류는 단일 결합입니까? OX. 이중 결합입니까? OX. 그 다음 네 번째 무엇을 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적인 전하에서 플러스를 띠는 아이는 누구이고 부분적인 전하에서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전하에서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는 누구이고 부분적인 전하에서 플러스를 띠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다음 다섯 번째 X와 Y가 이 주기 원소일 경우 X와 Y가 이주기 원소일 경우
X는 어떤 원소이고 Y는 어떤 원소입니까? 이렇게 5개를 유추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보래요.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봐라. 자, 그럼 희성아, 공유 전자성은 몇 개예요? 자, 공유 전자성은 이거죠.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있는 전자가 공유 전자성이고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잘했어요. 그럼 준혁아, 비공유 전자성은 몇 개예요? 4개요.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도 4개, 비공유 전자쌍도 4개입니다. 자, 그럼 얘는 단일 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X죠. 그럼 무슨 결합이 있어요? 이중 결합이 2개 있죠. 이중 결합이 하나, 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이는요. 전기 음성도 큰 아이예요. 누가 크다고요? Y가. 그럼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델타 마이너스, 얘는 부분적으로 플러스니까 델타 플러스. 숫자 8 쓰다 맞은 것처럼 써주면 델타가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이는 Y가 되고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는 X가 될 것이고 만약에 얘가 이주기 원소라면 자, 여기서 갑니다.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대요. 이주기 원소에서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는 아이는 14족의 6번 원소인 탄소입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주기 원소에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이주기 원소에서 16족인 아이는 바로 누구입니까? 하면 산소예요. 산소. 됐죠? 그럼 얘를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쓰면 돼요. X를 기준으로 공유 결합을 선으로 나타내니까 Y, X를 기준으로 Y 이렇게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루이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쌤, 저는요 이거 싫고요. 이것도 나타낼래요. 비공유 전자쌍.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됐죠? 하실 수 있겠어요? 준영아 할 수 있겠어? 아닌 것 같은데. 준영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물어보려고요. 자, 그럼 준영아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X와 Z로 물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X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Z가 여기 와줍니다. Z가 여기 와주면서 뭐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어요. 그럼 공유 전자쌍 몇 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 OX. 이거 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공유 전자쌍은요? 하나, 2개. 공유 전자쌍 몇 개예요? 예? 2개고. 비공유 얘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럼 얘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그럼 얘는 이중결합이에요? 단일결합이에요? 얘는 이중결합이에요? 단일결합이에요? 단일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은 없죠? 자, 그 다음에 X가 Z보다 전기 음성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반대로 가야 되는구나. 전기 음성도가 Z가 더 큽니다. 하고 해줄게요. 자, X보다 Z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대요. 그럼 Z가 뭘 띄면 돼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면 되고 X가 부분적으로 뭘 띄면 돼요? 플러스. Z는 마이너스.
그럼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는 전기 음성도가 큰 Z가 되고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아이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X가 되겠죠. 자, 그럼 X는 누가 됩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으니까 탄소가 될 것이고 Y는 원자과 전자가 7개 있으니까 이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7개 있는 아이는 플루오린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X를 기준으로 Z, X를 기준으로 Z.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양이온, 음이온 나타내는 이온 결합을 한 번만 복습하고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온 결합은 무엇으로 나타내라고요? 대괄호로 나타내는데 루이스 전자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점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구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염화 나트륨을 갈게요. 나트륨이 전자가 하나 있어요. 홀 전자가. 자, 나트륨은 홀 전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염소는요. 어떻습니까? 하면 염소는요. 전자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자, 그럼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이루면요. 나트륨은요. 대괄호 오른쪽 위에 플러스이고 전자를 하나 이뤘습니다. 그럼 염소가 전자를 하나 얻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괄호 안에 염소가 얻은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염화 나트륨은 어떻게 쓴다고요? 따라서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마이너스가 만났어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요. 됐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뭘 하는가 하면 내가 플루오린한 뭘 해준다? 나트륨을 해줄게요. 자, 나트륨이 있습니다. 홀 전자수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플루오린이 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요. 이렇게. 7개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가 결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 한번 그려봐요. 그럼 얘는 나트륨 대괄호 치고 오른쪽에 플러스하고 전자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요, 대괄호 하고요. 플루오린이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이고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답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Na 플러스하고 플루오린의 전자 8개를 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요? 플루오린은 이렇게 되어 있는 플루오린, 이렇게 되어 있는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8개 이러면 죽여버립니다. 0.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8개 이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0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됐죠? 자, 그럼 문제 풀러 갑시다. 자, 그럼 갈게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소기호 주위에 무엇을 나타낸다?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냅니다. 원자과 전자를. 자, 그 다음 각 원자에 포함된 원자가 전자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뭐라고 불러주면 돼요? 홀전자. 홀전자. 그 다음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뭐라고 불러주면 돼요?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한쪽 원소에만 적혀져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해주면 돼요? 한쪽 원소에 처해져 있는 아이, 얘.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얘를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하면 돼요. 비공유전자쌍. 자, 그 다음 갑니다. 공유결합을 편리하게 나타내기 위해 공유전자쌍을 결합의 선으로 나타냈다. 공유전자쌍,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아이를 공유전자쌍을 결합의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공유전자쌍을 결합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선으로 나타내주는 아이들이 나왔을 때 얘 같은 경우 X에
Z가 이렇게 결합했어요. 이렇게 공유 결합을 선으로 나타내는 걸 루이스 구조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1번 볼게요.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낼 때는 원자의 모든 전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원자과 전자로 고치고 X. 모든이 아니고 원자과 전자. 그 다음 루이스 구조는 무엇을 공유전자쌍을 선으로 나타내요. 무엇을? 공유전자쌍. 공유결합을 하는 공유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원자의 홀전자는 공유결합에 참여하니까 화학결합에 참여하죠. O. 루이스 구조에서 이중결합은 결합선 2개로 나타내면 되겠죠? O. 자, 2번, 3번 해보세요. 요게 아까 연습시켰던 거예요. 2번, 3번. 2번, 3번 한번 해보십시오. 2번, 3번이 여러분한테 연습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나타내보고 답 찾으러 갈게요. 여기서 보세요. 얘는 공유전자쌍이 하나, 2개 있어요. 맞죠? 공유전자쌍이 2개 있고 비공유전자쌍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적어줘요.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보면 2개 있고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보면 8개 있습니다. 8개. 문제 풀 때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 전기 음성도가 Y가 크대요. 전기 음성도가 큰 Y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전기 음성도가 작은 X가 부분적으로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부분전화. 자, 그 다음 여기 가서 공유 전자쌍 볼게요. 요게 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럼 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4개 있네요. 얘는 공유전자쌍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비공유전자쌍이에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한쪽 원소에 취해져 있는 비공유전자쌍도 얘는 몇 개 있다? 4개 있습니다.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전자쌍 4개 있으면서 이중결합이 2개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서 X가 Z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대요. 그럼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 얘가 델타 마이너스로 부분적인 전화를 띱니다. 그럼 2번에 1번 갑니다. 가에서 X부분은요. 가에서 X부분은 플러스 전화를 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에 1번 답은 플러스 전화를 띱니다. 자, 그 다음 약은 안 붙여요. 아니요. 플러스 전화. 플러스 전화라고 그냥 써주면 돼요. 양 안 써도 돼요. 플러스 전화라고 써도 돼요. 양 전화도 되고요. 나에서 X와 Z는요. 나에서 X와 Z는요. 부분적인 전화를 띠니까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극성 공유 결합이 돼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오니까. 그 다음 3번에서 가에서 공유 전자쌍은요. 2개 있다 했어요. 그럼 4번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가보다 많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작다. 8개보다 4개가 적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럼 가는요,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Y. 그 다음에 X, Y.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나는요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X, Z, X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쌤 저는 좀 나타내고 싶어요. 나타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 4번 가보세요. 4번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틀린 거. 얘 답 못 찾으면 오늘 수업한 거 삐꾸입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틀렸어요? 딱 봐도 답 바로 나와야 돼요. 3번이네. 응? 3번 지금 큰일 났다 너네. 아니에요. 알아요. 1번을 보면 누가 틀렸다는 게 바로 나와요. 예, 2번이요. 그리고 수소는 전자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수소 옆에 미친 듯이 전자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원자과 전자만 전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5번 보세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이온 결합의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염화 이온은 루이스 전자점식은 염소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보다 점이 한 개 더 많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면 이거예요. 염소 원자는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럼 염화 이온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럼 전자가 한 개 더 많은 거 맞죠? 그럼 O 해주시면 돼요. O. 자, 그 다음 나트륨 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없지만 염화 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있다. 염화 이온도 원자과 전자가 있다 없다? 8개의 전자를 채웠으니까 염화 이온도 원자과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시고 X입니다. 자, 그 다음 염화 나트륨은 루이스 구조로 나타낼 수 절대로 없죠. 이온 결합이니까 X. 자, 그럼 암모니아와 물을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래요. 암모니아. 그럼 암모니아 씁니다.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에 수소가 와서 결합합니다. 하나. 수소가 와서 결합합니다. 하나. 수소가 와서 결합합니다. 하나. 이렇게 나타내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의 암모니아예요. 그 다음 누구를 나타내 보라고요? 물. 그럼 물은요. 원자과 전자 수가 6개 있어요. 그럼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여기에 수소가 와서 하나. 여기에 수소가 와서 하나.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이게 전자점식이에요. 그럼 밑에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면 이온이에요. 플루올이나 리튬입니다. 그럼 리튬은요. 전자를 하나 잃으니까 Li 플러스. 그 다음 플루올은 전자를 얻으니까요. 7개 있는 거에서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에서 전자 하나 받습니다. 둘, 셋, 넷.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대괄호를 해서. 그럼 마지막 누구를 나타내라? 산화칼슘입니다. 칼슘은요. Ca2 플러스예요. 산화니까 산소예요.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고 2 마이너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루이스 전자점식. 됐죠? 그리고 항상 얘들의 이온일 때 원자과 전자는 뭐다? 0이다 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숙제 197쪽에서부터요. 어디까지 해오시는가 하면요. 201쪽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거에 데일리 테스트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해오세요. 수업 끝.